참 괜찮은 태도, 박지연 지음. 기리의 철학자들과 삶을 교감하다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책에서 본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기를.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 부적응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 것만 같아 도전하기도 전에 체념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진심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자.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준 걸까? 잘하고 있다고,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마음이 너덜거릴 조짐이 보이면 우선 자기 내면의 아이를 대접해 줘야 한다. 아, 나도 오늘은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맥주 한 캔을 대접해 주고 얼른 재워야겠다. 좀 넘어지면 어때? 죽음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나요? 이 세상 일을 다 한 거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잘 대접해 주고 싶다. 아주 자주, 그것도 일상에서 말이다. 삼광문구 아이들이 일상에서 바라본 할아버지의 모습을 평가할 때 마지막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고스란히 묻어나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삶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의 방문객 중에 나온 글입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김수환 추기경의 우산. 그러고 보니 나도 멋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 어떤 일이든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자. 고진감래, 흥진비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사람들은 힘들면 이 일은 자신과 안 맞는다며 다른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하는 내내 신나고 행복할 수 있는 자신과 딱 맞는 일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든 순간은 찾아온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마감에 쫓기거나 일정이 빠듯해 휴가도 제대로 못 쓸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몇십 년째 참아내고 매일처럼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섣부른 동정의 눈길이 아니라 그 어떤 편견도 없는 시선이라는 것.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이 문제 오래된 기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닌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일에 전부를 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고, 대장장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최선에서 기분 좋은 간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오롯이 자기 선택을 믿고 지금의 삶에 집중하는 간결함.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잡고 올라가던 사다리가 무너지면 다른 사다리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잊지 않고 묵묵히 다리의 힘을 기르면 사다리는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문제에 달려 있다. 돼지의 삶과 성자의 삶,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그 둘을 나눌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내용을 책 본문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챕터의 내용이다. 살아가다가 이게 맞나 싶고 그럼 뭘 해야 좀 나아질지 답을 찾으려 방황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자책을 했었다. 그럴 때 위안이 된 말이 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괴테의 말이다. 방황한다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라고 지친 나에게 그가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내가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박혜란 작가는 말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전업주부의 삶이 편하다면 그렇게, 일하는 게 좋다면 일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저절로 잘 자라게 될 것이라고. 평생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1.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5.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7. 감정에 휘둘르지 않았더라면. 8.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9.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10.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6. 결혼을 했더라면. 17. 자식이 있었더라면. 18.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1. 건강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 건강할 때 마지막 인사를 밝혔더라면. 2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사람도 살 만큼 살았으면 그만 물러나야지요. 죽음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육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소유물이 소멸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히 눈을 못 감는 것이죠.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지요. 현재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녹슬지 않도록 내 삶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사람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는 것이다.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설레이는 약속으로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본다. 누가 뭐라든 나답게 나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흔든다 해도 나 자신을 믿으며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게도 철학이 필요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소중하니까. 2022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는 시점이다. 다시 살아가야 하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추스리고 새로운 해 2023년을 맞이해야 하기에 오늘의 책 참 괜찮은 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극과 철학을 얻는다. 이상으로 참 괜찮은 태도, 박지현 작가가 지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그 글씨를 토대로 한번 읽어보았다. 엉클만세 화이팅!